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샤오미 스마트폰이라면 가성비의 대명사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홍노트 시리즈 정도가 유명하지만 플래그십 또한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예전 리뷰에서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분명히 괜찮다는 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동안은 샤오미의 중국기 물량 공세가 너무 극심했죠. 그래서 저 또한 미5나 미5S 이후에는 오랜만에 이 Mi9 샤오미의 플래그십 구매해 본 건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Mi9은 지금까지 여러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을 리뷰를 해오면서 느껴왔던 만족감이나 매력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앞선 리뷰에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2주 정도 이 Mi9을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지금 나가고 있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해서 텍스트로 빠르게 훑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이 MIUI 때문에 비교적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탑재하고 있는 AP의 성능만큼은 최대한 끌어내는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Mi9 또한 이제 퀄컴의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2주 가까이 실사용을 하면서 성능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MIUI 때문에라도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 경우에 좀 다르죠. 저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달아봤던 안드로이드가 바로 이 MIUI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후기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카톡 알림이 안 온다거나 티저나 팝업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저는 당연히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십인 만큼 포코폰이나 홍미노트 7 사용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터치 민감도에 대한 부분 당연히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Mi9 SE도 마찬가지지만 이 Mi9 또한 터치라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 동작 같은 그런 불편함 전혀 없었습니다. 포코폰이나 홍미노트 7 살짝 느리다는 느낌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Mi9 전혀 그런 느낌 들지는 않았었고요. 앞서서 모바일 배그 리뷰도 진행을 했었지만은 고스펙 게임을 하든 아니면 웹서핑이나 일반적인 사용을 하든 성능이나 사용성에서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면 분명할 텐데요. 그렇지만 단 하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예상만큼 길지를 못합니다. 제가 앞선 기본 성능 리뷰에서 동영상 재생이 약 16시간 가능해서 실사용할 때는 웹서핑 기준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실사용을 해보니까 화면 밝기 100%에 LTE 기준으로는 1시간에 거의 18%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웹서핑만 하더라도 5시간 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건데요. 물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화면 밝기 100%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요즘같이 햇빛이 쨍한 날에는 야외에서는 무조건 화면 밝기 100%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배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실사용할 때는 화면 밝기 100% 사용을 하지 않았죠. 자동 밝기 사용을 했을 때 실내에서 주로 저도 업무를 보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배터리를 완충하고 주간에 화면 켜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저녁에 돌아오면 배터리는 40% 이상이 남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이 많은 분들이라거나 실내에서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Mi9의 배터리 성능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에서 너무 벗어난 배터리 소모 타사 플래그십들과 비교를 해봐도 더 밝은 디스플레이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영상으로 비교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왼쪽이 삼성의 갤럭시 S10 에센셜 그리고 중앙인 Mi9 가장 오른쪽이 아이폰 XS 맥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다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폰 XS 맥스에 비해서는 Mi9이 약간 어두운 건 맞지만 삼성의 갤럭시 S10 에센셜보다 조금 더 밝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샤오미의 아몰레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Mi9이 디스플레이 밝기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밝은 편에 들어갑니다. 실사용 기간 중에 날씨가 좋은 날이 무척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샤오미 여러 중국기도 사용을 하면서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이 Mi9을 사용하면서는 그런 느낌 자체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화면이 밝은 만큼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화면 밝기에 따라서는 배터리 소모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죠.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펌웨어의 최적화가 좀 덜 되지 않았나, 분명히 어딘가에서 배터리 누수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또한 잠시 하게 됩니다. 자, 스냅드래곤 855가 강력하다지만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835 이상부터는 전성비가 강조되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크다지만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면서도 일단 실사용 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홍미노트 3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VLT가 가능해지고 정발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도 뭐 시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웬만한 샤오미 스마트폰 다 VLT까지 가능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성은 무척 높은 편입니다. 특히 SKT와 U 플러스 문제는 없었는데요.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중에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VLT가 접속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펌웨어를 초기화를 하면 뭐 다시 VLT 연결은 되는데요. 홍미노트 5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KT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유념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통신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가 4월달부터 시작을 했죠. 뭐 저 또한 LG U 플러스의 5G 체험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로 생활하는 부산 중앙로 인근에서는 SK텔레콤 외에는 KT나 U 플러스는 아직까지도 통신 장애가 무척이나 심한 편입니다. 요즘 KT와 U 플러스는 정말 심각해요. VLT가 가능하지만 겨우겨우 웹서핑만 가능할 정도고, 동영상 스트리밍, 유튜브 1080p도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원래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5G 서비스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양이 됐어요. 뭐 저는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뭐 이제 안드로이드 통화 녹음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완전히 버려버릴 생각입니다. 뭐 AP의 성능이나 저는 SK텔레콤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부분이라든지 사용상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어요. 자, 대신에 이 샤오미 Mi 9 USB Type-C를 충전과 데이터 전송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USB 2.0입니다. 샤오미 이 USB 2.0 사랑은 정말 지독하죠. 특히 요즘 스마트폰들 다 메모리도 대용량화 됐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이 PC와 대용량의 파일을 주고받을 일이 분명히 많아지는데, 이 USB 2.0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론상으로야 480mbps/s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요. 실제로 제 PC 같은 경우 연결을 해봐도 170mbps/s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물론 USB 3.1을 탑재하고 있는 뭐 다른 스마트폰을 연결해 봐도 뭐 MTP 제한 때문인지 280mbps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던데, 거기에 비해서 100mbps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죠. 자, 그래서 샤오미 스마트폰들은 내장되어 있는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파일 주고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뭐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그 외에 나머지 센서들, 중력 센서라든지 근접, 조도 모든 센서들은 잘 동작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GPS는 또 듀얼 GPS라고 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앱과는 호환성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사용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다 괜찮은데, 일단 이 부분 USB 2.0 부분은 제발 빨리 좀 샤오미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USB 2.0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샤오미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뭐 성능이면 성능, 화면 사이즈, 그리고 쨍한 화면 다 좋지만 저는 게임을 거의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냅드래곤 855 그리고 Mi 9 요번에 실사용하면서 다시 느꼈지만은 저한테는 좀 과합니다. 차라리 지난달 리뷰를 했던 이 Mi 9 SE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요. 지금 이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일단 먼저 이 Mi 9을 바로 초기화를 해버렸고, 이 Mi 9 SE를 실사용하려고 다시 세팅을 해둔 상태이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옷차림 또한 가벼워지고, 아무래도 이 6.4인치의 Mi 9보다는 5.9인치의 Mi 9 SE가 휴대하기도 훨씬 더 편할 테니까요. 물론 성능은 딸립니다. 자, 그런데 UFS 2.1을 탑재한 덕분에 뭐 성능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둘 간의 성능 차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이 Mi 9 SE로도 충분히 당분간 실사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이 Mi 9은 이 리뷰를 마지막으로 당장에 봉인을 해버릴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이제 직구한 스마트폰 판매도 힘들기 때문에 뭐 다음 스마트폰 리뷰에 비교 리뷰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뭐 딱히 뭐 중고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럴 생각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해 샤오미 스마트폰들 리뷰를 하면서 뭐 특히 Mi 5와 Mi 6, Mi 8까지 플래그십들도 여러 번 리뷰를 했었지만은 요번에 리뷰한 이 Mi 9처럼
만족감이 없는 플래그십은 정말 처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스마트폰 중에서는 이 Mi9이 저렴한 스마트폰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55의 성능만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Mi9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다른 리뷰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